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역단 좀 주실까요? 자, 이제 고도 역단 택사남 보시죠. 명치 23년 1890년 모 고관의 운기를 점쳐서 함의 초요를 얻었다. 함께는 산위의 연못이 있으나 연못은 바다이고 9394 952 호괴는 건인 대양 대양이기 때문에 이 대양 즉 대는 고대는 대하고 태를 같이 썼죠, 그죠? 이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도 같이 썼단 말이죠. 태양이에요. 호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을 가지고 합계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하나, 둘, 셋을 가지고 상계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호괴를 만들 땐 상유호하고 초유는 쓰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건인 태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건. 이 양효는 하나의 전부 다 이게 양인데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양. 즉 태양이 된다고 말씀이죠. 건인 대양이다. 이 대양은 바다와 육지를 비추고 바다의 물기를 증발시켜 비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산과 택, 연못의 두 가지 기운이 감응하여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함이라 그래요. 함은 감과 같고 감통의 길이란 원근의 구별 없이 급속하게 통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비유한다면 자신의 한결같은 정성에 의해 상대의 정성을 발동케 하니 초요는 함의 처음으로 마음이 느껴지면 신체도 곧 느껴지는 것이지만 신체가 움직이는 것은 발의 발가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함기무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걸을 때 발가락이 움직이죠, 먼저. 모 고관은 막부말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인심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노쇠해 일에 맞서 실행할 기력이 부족하다. 다만 자신의 생각처럼 인심을 감동시켜 나라를 다스릴 호골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기무 지제외야 상전에 그랬죠. 보시면
발가락에서 느낀다고 하는 것은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뜻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력이 왕성한 장년을 교육하고 인심을 감독시키는 정신을 함양하라고 하는 점이다. 두 번째 보시면 호족인 모씨가 찾아와서 말하길 지난날 내가 아는 모씨가 수년간의 노신 끝에 한 가지 발명을 하여 전매 특허를 땄다. 그 발명은 실제로 국가에 유익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모씨 의뢰에 따라 자금을 대여했으나 이 사업이 세상에 널리 퍼질지 또 자금을 대여한 손익은 어떨지 알 수 없어서 점쳐고 싶다. 그래서 입서에서 함의 이효를 얻었다. 함은 소년과 소녀가 마음을 통하는 꾀이며 두 가지 물건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이용되는 때이다. 귀하는 금력이 있지만 그 돈을 활용할 방법이 없고 사업을 일으키려 하는 자는 발명한 지혜는 있어도 그것을 시작할 자금이 없다. 이 두 가지 것이 서로 힘을 합하여 희망을 달성하는 꾀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널리 세상에 퍼져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장단지는 다리의 중심이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일 때는 장단지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상은 이와 같기 때문에 귀하는 사업을 위해 돈을 대여해도 대여한 이상 이미 그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그가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하거나 하건 간섭할 권한이 없는 것은 마치 장단지가 다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고 그 돈 때문에 앞으로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때문에 흉이라는 것이다. 거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야 길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용하여 의심치 말고 그가 하는 것에 맡기고 걱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점단하였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친구인 모씨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하여 입서에서 함의 사묘를 얻었다. 함은 산과 못이 마음을 통하는 꾀이고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간의 소년과 태의 소녀가 정욕을 통하는 상이 된다. 함이란 생각이 생기고 염이 다하여 합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제3회를 얻은 것은 상요인 윗사람의 보살핌을 받아 입신할 기운이다. 그러나 귀하는 다혈질로 여자에게 감동하기 쉽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곧 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녀의 교제는 인간 최상의 쾌락이라고는 해도 이것이 너무 심하면 남자의 책임을 잃고 일을 태만히 하게 되면 크게 신용을 잃어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함기고 그 넓적다리에서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음외한 것을 음란한 것이죠.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몸을 맡기고 정을 나누는 것은 인정 두텁고 지극히 애정이겠지만 세상에 좋은 여자는 끝도 없이 나타나니 어느 날 갑자기 신기가 허하게 되죠. 몸을 망쳐버리게 된다. 여자와 의기투합하는 것을 집기수왕린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잡은 발을 따라가니 그대로 따라가면 흉하게 된다. 안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효는 자신의 양강의 덕을 버리고 이효인 음에 감동하여 진퇴의 동정모드를 여기에 따르는 것으로 이런 남자로서 정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놈이 위로 나가야 되는데 위에 양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밑에 있는 요 음요하고 요게 지나치게 친비한다 이 말이에요. 친비. 응? 아래에 끌린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을 고치는 데는 남자로서 세상에 스스로 일어서서 견식을 높이고 함부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으며 식견을 고상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친구는 이것을 듣고 크게 느끼는 바가 있는 모양이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재능이나 학문이 모두 우수한 인물이었으나 이 사람에게 이 병이 있어서 그죠? 여자를 좋아하느니 점차 화력에 빠져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좋은 친구들에게 멸시당하여 교제마저 끊겨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불우하게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였다. 특전 사령관 닮은 거군요. 아, 그런가요? 명치 22년 1889년 모씨가 찾아와 어떤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함의 사유를 얻었다. 천지의 신덕에 따라 산택의 두 가지 기운이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하는 것을 함이라 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자신의 한결같은 정성에 따라 천하의 사물에 감통하는 것도 역시 함이다. 함의 길은 자신의 고유한 마음을 밝게 하고 사념을 다하여 천지신명과 합일하여 서로 감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제4요를 얻었는데 이 사유는 인체로서 심장이 있는 곳으로 심장은 뇌와 감응하고 눈과 귀가 불쾌한 것을 듣거나 보거나 하게 되면 갑자기 두근거림이 생기지만 마음은 뇌에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치 물과 같다. 천성은 자연 그대로 존귀히 여겨 망상을 싫어하고 사고는 정욕을 일으켜 심장은 파도처럼 된다. 고로 마음이 바르고 정성이 있으면 천지 귀신에 감하고 억조의 인심에도 감하니 이것을 정길회망, 바르고 고다야 길하고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사고에 따라 억측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따른 근심이라는 것이니 위대한 함은 아니며 천지의 인심을 감동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억측하여서 근심하는 것은 정, 사, 시, 비죠. 한 호흡이 사이에 천변만화에 가름할 수 없다. 오로지 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취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동동왕래, 그죠? 자주자주 오고 간다라고 하고 무한의 사물에 수많은 생각을 써버리기 때문에 의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고관은 구호에 가까운 구사의 위치에 있지만 이 두 양은 응비하지 않고 오히려 초유인 보통 사람에게 응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의 아첨에 걸려들어 감동하니 어떻게 천하의 인심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정치가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감은 친구 이외에는 통하지 않으니 붕, 종, 이사, 벗이 너의 뜻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그 함이 광대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 보시면 명치 21년 1888년 모씨가 찾아와 어떤 또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기 입서에서 함의 오효를 얻었다. 함은 소년소녀가 절로 정욕에 따라 감응한다는 꾀이다. 세상의 사물은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 길을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 자연 감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뭐 고관을 점쳐 오효를 얻었는데 효사에 함기매 그랬죠. 매라고 하는 건 등골이라고 그랬죠. 등골에서 느낀다. 몇 장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에는 맥킨토시 식자집에서 쳐다가 다 오려서 붙이는데 그때 맥킨토시에는 글자 수가 몇 개 없었어요. 한자가. 그래서 두 글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붙인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지. 월비가 돼버렸죠. 그죠? 아니, 비가 아니라 월매가 돼버렸죠. 네. 이렇게 써야 될 걸 말이죠. 매는 목구멍의 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심장과 입의 중간에 있어서 무의, 무사, 무언의 경지에 있고 하는 것이 없고 생각함이 없고 말함이 없는 경지에 있고 자기 마음의 안락만을 꾀하는 것이다. 무릇 구원은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서 정치에 관여하며 임금의 은혜에 중책을 맡아 일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또한 제2효의 도움이 있으니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덕과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무의무사로 마음의 안락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단전에 함김에 이게 단전이 아니지요. 상전인데 이 단전으로 잘못됐네요. 지금 새로 만드는 책에는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죠. 상전에 함김의 지 말이야. 그 등골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끝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백성의 신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만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명치 23년 1890년 누가 찾아와서 어떤 고관의 운기를 점쳐서 입서에서 함의 상효를 얻었다. 함은 산과 택이 서로에게 감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감하는 꾀이니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서로 생각이 통하여 극한까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상효를 얻었으니 저절로 감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감을 구하는 것이다. 이 효는 음이고 태의 입에 해당하므로 능변으로 말을 앞세워 사람을 즐겁게 하며 감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쫓아 교묘하게 논설하여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의논은 고상하고 활발하여 여러 사람을 논파하니 웅변가로서 이름을 얻는 때이다. 그러므로 상전에 함기, 보, 협, 설, 등구열이야. 광대뼈와 뺨 그리고 혀에서 느끼니 변설로서 말하며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금년은 국회의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많은 사람 가운데 능변으로서 크게 인심을 감동시킬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 말이죠. 명치 25년 1892년 11월 중의원인 좌등창장 씨가 와서 근본 전국 지세의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 지세 개정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어디는 지세가 증가하는 중에 있지만 우리 현의 상황을 보면 지질이 피옥하지 않기 때문에 지세의 증가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단히 고심하고 있다. 이에 금호의 결과에 대해서 일설을 부탁한다고 했다. 입서에서 함의 상효를 얻었다. 보란 거동하고 협은 용모이며 설은 변설이기 때문에 말과 행함에 따라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상이다. 생각한데 정성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정성이 없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다만 말을 앞세워 일을 이루려고 해도 반드시 지세 수정파를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깊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좌등 씨가 와서 역단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하였다.